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신상 아이템을 소개시켜드리는 신상맨입니다. 오늘은 캠핑용품이 아니라 야외에 나와서 낚시용품을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웬 낚시용품이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또 이래봐도 전직 낚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모르는 놈이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건 아니니까 믿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무슨 시즌이죠? 네,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입니다. 저도 사실 진작에 달려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라는 게 1년 중에 몇 달밖에 못하는 낚시기 때문에 사실 요 타임이 또 끝나버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쭈꾸미 갑오징어가 현재 대중적으로 가장 핫한 이벤트 중에 하나고,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할 거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또 쉬운 낚시기도 하지만 손맛도 있고 입맛도 있고 지금 생활 낚시 중에 가장 핫한 장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즈미 라고 해서, 카즈미가 보통 캠핑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카즈미에서도 카즈미 피싱이라고 낚시용품도 제작을 하시고 낚시용품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저 역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무상으로 물건을 제공받았습니다. 일단 카즈미 측에 좀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저도 한번 사용하면서 이 카즈미 피싱을 알아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품을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제가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가 주 컨텐츠이기 때문에 쭈꾸미 갑오징어 위주의 용품을 갖고 나왔고요. 또 아직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생각만 하시고 올해라든지 내년에는 입문해 볼까라고 계속 생각만 하시다가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시겠고 엄두도 안 나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천문을 열게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하실 수 있는, 또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제품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면서 쭉 둘러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제가 좀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즈미 피싱에서 나온 키퍼 하드 케이스라는 제품입니다. 자, 일단 로드를 보관하고 수납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질은 고급 PC 러버 재질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 헬멧이나 스포츠용품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충격이 아주 강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좀 약간 카본 느낌이 나는 그런 블랙 컬러고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있게 약간 트랜스포머의 느낌도 나고 마치 케이스가 변신해서 로봇가 될 것만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 자, 염분에 좀 녹슬지 말라고 이렇게 방수 지퍼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침투하는 걸 좀 방지해서 녹슬지 않게끔 좀 해놨고요. 자,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블랙에다가 빨간색 이 레드끈을 달아놨는데 조합이 좀 요 카즈미 마크하고도 잘 어울리고 상당히 깔끔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열었더니 이 하부 쪽에는 메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리어 그립 쪽을 좀 보호하게끔 메쉬망도 되어 있지만서도 요 가운데 보시면 세로 형태의 벨크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찍찍이가 있는데 요 벨크로를 이렇게 세로로 해서 붙이게 되실 경우 공간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칸에다가 두 종류의 로드를 놓게 될 경우 구분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로드 4대 이상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로드를 갖고 나왔는데 보시면 로드를 넣고선 요만큼의 공간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는 벨크로 타입으로 해서 로드를 고정할 수 있게끔 벨크로가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즈미 피싱에서 나온 키퍼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총 155, 145, 135 3개의 스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145고요. 그리고 컬러는 이 검은색과 레드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블랙을 택했습니다. 자, 일단 145 사이즈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제 워킹 낚시도 하고 선상 낚시도 하고 다양한 장르의 루어 낚시를 즐겨하는 편인데, 이런 원피스 같은 느낌의 버트블형 로드를 수납했을 때도 위쪽으로 보시면 40cm 정도의 충분한 또 공간이 나오지만, 자, 옆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이제 워킹 낚시에서 캐스팅 게임을 주로 하는 8.6비트 길이의 범용대입니다. 요거를 수납하고선도 한 15cm 정도의 공간이 더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한 다양한 장르의 낚싯대를 수납해도 작지 않은 그런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카즈미 피싱의 키퍼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느냐, 이거는 좀 선택사항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낚시 장비는 필수는 없습니다. 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이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꼭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로드라는 게 되게 예민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장비를 한번 사시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껴 쓰신다 그러면 반 영분
내부적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지만 충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하드 케이스 없이 로드 벨트로만 이렇게 조이셔서 차에 놓고 이동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나 그 누적 데미지도 있을 수 있고 미세한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에 내부에 크랙이 생기게 되면 챔질을 했을 경우나 힘이 가해졌을 경우 갑자기 똑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로드가 불량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 부족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드는 항상 보관을 좀 안전한 곳에 하시고 또 이동도 이렇게 안전하게 넣으셔서 이동을 하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한 제품은 당연히 이 로드라는 것과 릴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카즈미 피싱에서 나온 센스티브 티탄이라는 로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미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진작에 언박싱 및 소개 영상을 좀 찍어놨습니다. 요즘 나오는 로드들은 전부 거의 카본으로 제작이 되고요.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카즈미사에서 나온 센스티브 티탄이라는 신형 로드입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검용 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본 프록스 공법이라고 해서 카본을 엇갈려서 좀 더 강성 있게 만든 그런 공법을 어필하고 있고요. 티탄 팁.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가벼움이 왜 중요하냐?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봉돌도 달고 하면 무게가 좀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들고 있는 채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무시 못합니다. 장시간을 봤을 때는 그만큼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0톤 카본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톤 카본에 98% 카본 함유량이 되어 있고요. 1회 무상 수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파손을 방지하고자 푹신한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이제 로드를 꺼내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카즈미라고 돼서 센스티브 티탄 160은 길이를 말합니다. 총 길이. 자, 이렇게 보시면 로드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2절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로 되어 있으면 1절대라고 합니다. 컬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이걸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남색 비슷한 진한 블루톤인 것 같고요. 이제 1절대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통 스펙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하이 카본 로드라고 해서 센스티브 티탄 160 여기 보시면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용할 채비에 대해서 이제 이 로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루어맥스 웨이트라고 해서 150g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 로드가 견딜 수 있는 추부하,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래서 150g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P는 합사를 뜻합니다. 합사 라인 기준으로 069에서 1호까지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걸 이렇게 가이드에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등 가이드와 프레임은 국내 이제 조구사인 삼양에서 협력해서 만든 것 같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서. 요거는 잘 따로 끼워서 잘 보관하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나 로드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 보증카드를 제출해야 무상 에이스가 가능하니까요. 결합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색감은 이렇습니다. 색감은 약간 유광에 안에 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를 보시면 이 첫 번째 버트 가이드서부터 위로 쭉 올라갈수록 뒤틀려 있는 방식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각도가 지금 다 안 맞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 있죠. 요거를 이제 스파이럴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량이 아니라 요즘은 다 일부러 이렇게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이유는 라인이 이 가이드에 걸쳐야 감도가 더 잘 전달되고 감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감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스파이럴 가이드를 요새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불량이 아닙니다. 억지로 비트시면 안 돼요. 일부러 비틀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카즈미 센스티브 티탄 같은 경우는 총 결합을 했을 때 총 길이가 160입니다. 160이고 가장 저는 선호하는 길이에요. 딱 겨드랑이에 견착해서 낚시했을 때 좀 많이 이상적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이상적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릴입니다. 이제 릴 같은 경우는 스피닝 릴이라는 것과 베이트 릴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선상 낚시에서 쓰는 거는 베이트 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트 릴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릴을 보시면 이렇게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거는 6.6대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6점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5점대가 있고 6점대가 있고 7점대가 있고 뭐 8점대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 바퀴를 감았을 때 라인이 회수되는 양을 말하는 건데요. 자,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낚시를 난 즐겨보고 싶다, 범용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 한 6점대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라인입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카즈미 피싱에서 나온 넵튠 8합사라는 제품인데 보통 합사는 여기 P라고 적혀 있죠. P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X8은 8합사라는 뜻인데 이게 X4가
X4가 있고 X8이 있고 X12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합사라인 같은 경우는 이 실 같은 소재를 4가닥 꼬았느냐 8가닥 꼬았느냐 12가닥 꼬았느냐의 차이인데 가닥수를 많이 꼬았을수록 더 강도는 강해지겠지만 대신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8합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드도 감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낚시를 할 때 저희가 느끼는 그 감도는 사실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라인 감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라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감도가 더 극대화가 되느냐 감도가 떨어지느냐 좌우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합사 같은 경우는 코팅도 중요한 이유가 사용하다 보면 코팅이 이제 벗겨지게 되면 보풀이 일어나듯이 라인이 삭기 시작합니다. 근데 코팅이 좋을수록 라인을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초보자분들은 보통 1호 정도 사용을 하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범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섬세하고 난 예민한 낚시 좀 입질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085도 추천을 드리고 저는 085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라인이 얇아질수록 당연히 감도도 더 뛰어나고 그리고 조류의 영향을 덜 타기 때문에 채비가 덜 떠내려가고 또 더 손쉽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신 강도는 아무래도 두꺼울수록 더 강하겠죠. 자,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카즈미 피싱에서 나온 호캉 크릴백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밑밥통이라고도 부르고 살림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에바라는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즈미 마크가 빨간색으로 돼 있고 흰색 그리고 요거는 약간 머스타드색의 조합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퍼 부분은 완전히 금색으로 해서 참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로드를 넣어놓을 수 있는 로드 거치대입니다. 로드를 2대를 이렇게 넣어놓고 손발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로드 거치대가 있고요. 또 반대쪽 면으로 보시면 임시적으로 물건을 넣어놓거나 핸드폰을 넣어놓거나 그런 포켓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에 기포기를 넣게 되시는 경우 이렇게 옆에 보시면 고무 마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거나 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마개도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열게 되셨을 경우 기포기로부터 나오는 호수 노즐을 여기다 넣고 안에다가 고기를 살려 놓으실 수 있는 그런 호수 구멍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열어보게 되면 지퍼는 상당히 부드럽고요. 이렇게 내부에는 어깨에 멜 수 있는 어깨끈도 들어있고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기포기 스톤 여기에 두고 기포기를 틀어놔서 이제 여기다 물만 담으면 자, 고기들이나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등등 다양한 것들을 살려놓을 수가 있는 살림통이 됩니다. 그리고 살림통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짐 같은 거를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임시 수납 가방도 되고 워킹 낚시 가실 때 채비 같은 것들이나 뭐 도시락 같은 거 넣어서 이동하기 참 편한 그런 가방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밑밥을 넣으셔서 밑밥통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다양한 멀티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쪽으로는 그리고 간이 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cm까지 계측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위에 똑딱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반만 여셔서 여기다가 똑딱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받아 놓고 기포기를 넣어 놓고 기포기를 틀어 놓은 상태에서 고기나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잡아서 이걸 일일이 지퍼를 열고 닫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넣어 놓으시면 편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채비겠죠. 쭈꾸미, 갑오징어는 생새우로도 잡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루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짜 인조미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애기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봉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봉돌과 애기를 라인에 묶어서 낚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아이디어가 생기고 더 파생된 게 이 쭈킬이라는 것입니다. 이 쭈킬은 이제 봉돌 역할도 하면서도 바늘까지 달려있는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쭈킬 같은 경우는 봉돌의 역할도 하지만 이 자체가 또 야광이에요. 그래서 축광을 했을 때 야광으로 해서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유혹하고 좀 집어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랬을 경우 챔질까지 정확하게 해서 걸려 올라올 수 있는 이 바늘까지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된 게 이제 쭈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 이제 쭈킬2와 쭈킬 맥스라는 제품이 또 카즈미 피싱에서 특허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 쭈킬 맥스 같은 경우는 투톤 칼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쭈킬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톤 칼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차트표를 이렇게 띄워드리겠고요. 하나씩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카즈미에서 나온 애기인데 수평입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면 카즈미 피싱에서 나온 이 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 들어가도 수평을 이렇게 유지하고 조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액션이 나오면서 유혹을 하는 형태의 수평 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크록스 엑사 원단이라고 해서 여기가 잘 이렇게 표현이 지금 빛 때문에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시면 자, 이렇게 물고기에 비닐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엑사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카즈미 피싱의 애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야광 애기라고 합니다. 좀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야광 같은 봉돌, 야광 같은 것에 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야광 애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카즈미 피싱에서 나온 또 갑오징어 전용 봉돌입니다. 제품명은 신카 갑오징어 전용 봉돌이고요. 좀 자세하게 보시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갈수록 회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봉돌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양을 좀 각을 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이유는 이게 물에 들어갈 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물의 저항을 좀 뚫고 빠르게 침강하는 그런 테스트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된 모양이라고 하고요. 디자인 특허 출원을 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물을 뚫고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게 봉돌 자체가 조류에 의해서 돌면서 내려갈 경우 라인을 직접적으로 묶게 되면 라인이 다 꼬이겠죠. 그래서 같이 돌아줄 수 있는 핀도레라는 소품을 좀 달아서 사용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게 예전에 있던 제품으로 좀 비유를 하자 그러면 애자 있죠. 애자가 쭈꾸미에도 반응이 좋았을 때가 있는데, 그 애자의 단점은 바늘이 너무 강해서 한번 박히게 되면 채비 손실도 너무 많고 운영 자체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바닥을 찍으면 계속 걸리고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고충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가 탄생되고 해서 보완돼서 나온 게 이 쭈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쭈킬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스크류 모양, 회오리 모양으로 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또한 역시 이제 물에 들어갈 때 물의 저항을 최소화로 해서 빠르게 내려가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물에 의해서 이렇게 떠밀려가거나 떠다니지 않게끔 물이 이렇게 비껴가게끔의 어떤 그런 형태로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그런 애자 바늘, 강한 바늘들이 이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 이 쭈킬 같은 경우는 바늘을 좀 더 연질로 만들어서 바늘이 돌에 걸리거나 밑걸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당기면 바늘이 쉽게 이렇게 펴지게끔, 그래서 바늘이 펴지면서 채비가 살아나오게끔 그런 식의 연질 형태의 바늘로 만들었고, 이렇게 다시 구부리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꼭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개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구명조끼입니다. 꼭 낚시 가실 때 구명조끼는 특히나 선상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가 없으시면 배 자체를 타실 수가 없고, 항상 물이라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선상 낚시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바다 낚시를 하실 때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카지미에서 나온 제클린 팽창형 구명조끼입니다. 자, 제품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꺼내서 보게 되면 요 앞에 이렇게 포켓이 보이고, 또 위로도 포켓이 있습니다. 요 지퍼 같은 경우들은 다 방수 지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염분이 지퍼 쪽으로 침투하게 되면 이제 지퍼가 녹슬거나 이제 뻑뻑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완화시키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퍼 부분을 전부 방수 지퍼로 채택을 한 게 보여지고요. 열리는 거는 딱 요렇게만 열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열리는 형태가 아니고 딱 요만큼만 열리지만, 요 안에 뭐 충분히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용품들을 이렇게 넣어 놓으실 수가 있는 그런 좀 유용한 포켓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쪽에도 임시적으로 뭘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되겠고, 생각보다 충분히 깊습니다. 그래서 요쪽도 충분히 활용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디링이라고 해서, 디링 같은 경우는 상단에 2개, 양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2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카라비나라든지 피노닐이라는 소품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합사 가위라든지 뭐 플라이어라든지 다양한 소품들을 달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트랩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충분히 늘리기도 줄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리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강도의 바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튼튼하고, 이쪽은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쪽은 네오프렌 소재로 해갖고 피부도 보호하면서 착용을 했을 때 좀 무리를 덜어주고 좀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네오프렌 소재로 해서 목 부분을 좀 이렇게 보호하는 좀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에 빠졌을 경우에 자동으로 팽창하는 자동 팽창형 수분 감지식 구명조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인플레이터에 이렇게 가스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경우 그 인플레이터에 물이 이제 차오르겠죠. 어느 정도 물이 차오르면서 이제 감지가 됐을 경우 가스를 터트려줘서 자동으로 이제 위급상황에 팽창하는 그런 팽창형 자동조끼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만약 작동이 안 됐을 경우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수동으로 당겨서 터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팽창형 조끼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 아니라 이 가스는 또 따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터졌을 경우 가스만 사셔서 가스만 교체해 주시면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력 같은 경우는 90N으로서 24시간 떠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사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내가 평소에는 뭐 예를 들어서 90kg다 하시더라도 물에 빠졌을 경우는 90kg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졌을 경우는 보통 뼈 무게라든지 뭐 이런 무게만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거의 웬만한 무게는 다 커버가 되는 부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S까지 다 되는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카즈미 피싱에서 나온 테크니컬 부츠입니다. 자, 예전에는 크록스 신발이 그렇게 핫했죠. 낚시인들에게 크록스 신발이 없어서는 안 될 낚시의 소울 신발,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크록스 신발을 많이 안 신고 이렇게 낚시 부츠를
낚시를 많이 신으시는 추세입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낚시 장화 같으세요? 이렇게 가방까지 제공이 됩니다. 가방 옆면도 그렇고 앞면도 그렇고 이렇게 메쉬로 돼서 통풍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고 약간 가방 자체도 일단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실 수가 있고 따로 매는 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열어보시게 되면 장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라임 컬러라고 하나요? 라임 컬러와 이렇게 레드 컬러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건 레드 컬러고요. 상당히 이렇게 봤을 때 디자인도 촌스럽지 않고 상당히 고급져 보이고 이 내부 같은 경우는 메쉬 재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통풍이나 통기가 잘 되게끔 해서 보통 장화 신으면 여름이나 이럴 때 발냄새 쩌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통풍과 환기가 잘 된다고 하니 어느 정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화가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발목까지 전체적으로 무봉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논슬립 아웃솔 재질을 사용을 해서 미끄럽지 않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고, 그리고 크록스 신발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신고 있지만 정말 미끄럽습니다. 물이 표면에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재질 상관없이 거의 미끄럽다고 보시면 돼요. 쭉쭉 미끄러지는데 이런 장화는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그래서 신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는 무조건 이 낚시 장화는 하나의 필수템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낚시 장화도 있으면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안에 깔창 같은 경우도 라텍스 소재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시간 신어도 편할 수 있게끔. 그럼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진짜 크록스만 신고 다녔었습니다. 오, 이거 진짜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신었을 때 촌스럽지도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정말 편해요. 이게 뭐 장화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안에 질감도 전혀 뭐 이물감이 없고 정말 편하면서도 푹신푹신합니다. 오, 진짜 편한데요? 앞으로 낚시 다닐 때 진짜 이것만 신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크니컬 부츠 가방 같은 경우는 뭐 장화뿐만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메쉬로 해서 환기나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우중 낚시를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우비 같은 것도 같이 넣어 가셔서 우비도 여기다 놓으면 상당히 뭐 잘 마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용도 수납 가방으로, 또 캠핑 갈 때 캠핑용 뭐 캠핑 임시적으로 이런 그릇 같은 것들 설거지해 놓고 여기다 넣어 갖고 와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가방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가방도 참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카즈미 피싱에서 이런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네임태그라 그래서 앵글러 네임택, 이름 자체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냥 네임택이라고 안 하고 앵글러 네임택. 그래서 이런 낚시 자기 본인 장비들 선상 같은 데 가거나 사람 많은 장소에 가게 되면 이제 분실하거나 서로 뭐 워낙 낚시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거를 빨리 찾을 수 있고 내 거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네임태그, 이런 것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카키색, 민트색, 화이트색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재질은 약간 고무 재질로 해서 망가지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면에 보시면 네임, 이름 적는 곳, 그리고 폰, 전화번호 적는 곳, 이거 매직으로 써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네임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퍼 같은 부분에도 충분히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걸어서 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네임 태그, 요것도 별건 아니지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고요. 위에는 이게 스핀 시스템으로 해놔갖고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손되거나 쉽게 망가질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또 이렇게 로드 케이스에도 이렇게 내 겁니다 라고 적어서, 이 카즈미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상 낚시 가시면 거의 대부분 이 케이스 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네임 태그만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남에게도 내 거라고 알릴 수 있지만 또 본인이 찾으실 때도 내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런 것도 정말 아이디어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은 또 카즈미 피싱에 있는 제품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더 다양한 제품도 많고 낚싯대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또 그리고 카즈미 피싱 같은 경우는 제가 믿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캠핑을 저는 또 하다 보니까 캠핑 쪽에서는 워낙 소문이 자자하고 워낙 인정받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나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이미 검증을 받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또 카즈미 자체에서의 그런 프라이드 와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을 대충대충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을 만한 회사인 것 같고, 자, 저는 빨리 쭈꾸미 갑오징어부터 잡고 와야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낚시하러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